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해냈습니다. 4천을 돌파한 지 단 3달 만에 꿈의 지수죠. 5천피 시대를 맛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향 관세 정책을 철회한 덕분에 그제짝에서 눌렸던 종목들이 일제히 탄력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자, 로봇 쪽은 또 장 초반까지 또 보시긴 했는데 점점 힘이 빠지더니 대부분 음봉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매기가 2차 전지로 갔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로봇에도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또다시 전고체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이 셀 기업뿐만 아니라 소재, 심지어는 그렇게 안 가는 장비주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이 고무적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무려 4개 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로봇이 쓰는 스토리, 이 배터리 다음은 어디일지 또 궁금해집니다. 끝으로 실적은 어제 장에서도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이틀 연속 저희 썰전 탑픽으로 거론됐었던 APR, 결국에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신고가를 터치했는데요. 다음 타자는 어디일지 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썰전 풀러 가보시죠.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썰전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진짜 뜨거워요, 그죠? 계좌도 뜨겁나요? 뜨겁습니까? 전 약간. 네, 부럽습니다. 진짜 시장이 원체 뜨거워서 그런지요. 오늘 새벽에 사실은 인텔이라는 또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원래 인텔 기업도 주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좀 잠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이 또 우리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부터 점검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텔. 일단 보니까 매출이랑 EPS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밑돌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것보다 선방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이던스가 문제인지 파운드리가 문제인지 시간 외에서는 뭐 이렇게 낙폭이 멈춰지질 않네요. 5%.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빨을 트럼프 정부가 껴주지 않았나요? 임플란트 했죠. 그렇습니까? 더 좋네요. 네, 네. 임플란트를 끼워주는데 이거 얼마만큼 이렇게 잘 이제 씹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파운드리를 좀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물론 이제 중국이 자금력을 이렇게 대량으로 투입해가지고 지금 뭐 디램이나 메모리 쪽 따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지만 중요한 건 이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 특히나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또 이제 기술력을 끌어올리냐가 관건인데 네. 과연 예전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실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발견하셨어요, 혹시?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인텔의 실적을 안 보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인텔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 영향력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램리서치라는 이런 반도체 장비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텔의 실적을 좀 뭐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전보다 시장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진 건 좀 사실이라고 좀 봐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실적보다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더 우상향 하느냐 아니면은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디램 가격이 조금 더 우상향 하느냐. 디램 가격이 $30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차라리 디램 ETF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 만드세요. 제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싶네요. 근데 그건 좀 안 되니까 어쨌든 뭐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뭐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뭐 시장의 관심도가 일단은 그쪽 좀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때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체크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을 통해서
삼성의 파운드리의 앞날을 좀 가늠할 수 있으려나?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지 했는데 일단은 그 영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좀 미지근할 수도 있다.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는 어쩌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한 SK하이닉스 실적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높은 자리에서도 메이저들이 담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투자 전략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념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과거에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가 2023년도에 150만 원 갔거든요. 네. 근데 설마 이 자리에서 사신 분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150만 원에 상담하신 분도 제가 몇몇 봤거든요. 와.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은 그래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은 정말 이제 랠리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이 상세가 꺾일지 대한 부분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삼성전자 15만 원 이상 그리고 SK 하이닉스 80만 원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지의 세계에 이제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뭐 저는 수익 실현을 좀 했으면 조금씩 수익 실현 올 때마다 수익 실현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바라봤을 때 업황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네. 할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고민이 되는 건 자, 4분기 때 실적이 20조가 넘어갈까라는 부분들이 노무라는지 대다수 증권사가 예치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20조가 부합이 됐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올해 디램의 어떤 쇼티지라든지 그리고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영업이익이 133조를 기록할 거란 얘기가 이번 달에 나왔나요? 아니죠.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가가 오르게 되면서 반영을 시켰느냐에 대한 고민도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전 대비해서는 목표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신 메이저의 수급들을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지수가 갭이 나타났었는데 글쎄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갭 상승이 나타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 12월 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1월 달 들어와서 갭을 동반하게 되면서 돌파한 자리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갭이 나오는 게 상당히 반가운 갭이에요. 네. 근데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발생된 갭은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지수 차트입니까? 네, 이게 지수 차트입니다. 네. 코스피 차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 2023년도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롯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2023년도 7월 달에 에코프로 차트도 한번 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랑 2차 전지랑은 물론 다르긴 하죠. 네. 그렇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선 또 참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결국 그럼- 대응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면 소부장도 그런 비슷한 의견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봤더니 두산 테스나랑 FST 같은 삼성의 파운드리와 관련된 특정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탄력이 강했고요. 유리기판은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비교적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 이런 아랫단들을 놓고 봤을 때 투자 매력도 있는 쪽이 있을까요? 사실 뭐 파운드리 쪽이 좀 더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어제 아시겠지만 나인테크라든지 PI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였거든요. 네. 근데 뉴스를 보니까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필옵틱스 같은 종목이 상승이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뭐 2차 전지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OLED 쪽 이슈가 좀 반영되면서 상승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유리기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유리기판 쪽 강세 보인 종목들은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순수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증설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되는 기업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FST 같은 것들 펠리클 장비 부분 있고 이게 결국 텔레팹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비슷한 결로 보게 되면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어. 텔레팹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으로 그 초상계 시가격을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쪽으로 공장 유치를 이제 요청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텔레팹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독점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한솔케미칼 같은, 근데 지금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솔케미칼도 좀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쪽에 평택 공장이라든지 그런 미국 쪽 공장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쪽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차트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전고점 네. 돌파된 상황이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펠리클 관련돼 가지고 SNS 텍 이것도 지금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그래서 이 소부장 쪽으로 그러니까 유리기판 그러니까 반드시 소부장 내에서 반드시 소재 쪽으로 이제 증설 관련된 소재 쪽으로 이슈가 많고 차트림이 괜찮다 보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네.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꼭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그죠. 2차 전지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같이 겸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뭐 이런 기업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꾸 말씀 중에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비교해 주시는데 요즘의 2차 전지는 그럼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일주일 전에 여쭤봤을 땐 의견, 2차 전지 이젠 매수할 때다. 그렇죠? 그런 의견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전고체 관련해서 보면은 셀 소재까지는 그래 갈 수 있지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에코프로 BM의 붐에도 장비주는 잘 못 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비주까지 어제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이제 시작인 겁니까? 마치 로봇이 지금 스토리를 배터리로 끌고 온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2차 전지에 로봇이 묻었다라고 한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와, 묻어서 이 정도로 삼성 SDI가 신고가를 단번에. 아, 그러게요. 사실 어제 2차 전지 참 아침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깝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랬어요. 담질 못해서 아까워요. 담질 못해가지고 아까운데. 네. 그러니까 요즘은 기회를 너무 안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업종들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급등 확 맞아요. 나와버리고 네. 먼저 확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기회를 안 주는데 지금 로봇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지금 나오고 아틀라스가 나오고 있는데 저게 배터리가 어디에 장착이 될까요? 등 아닐까요, 등? 여기 배 부분 여기겠죠? 예, 예. 그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가슴 부분에서 이제 네. 뭐 그 배터리 이게 원자력 배터리가 될까 이거를 꺼내는 그 모습이 나왔었는데 몸통에서. 아마 아틀라스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배터리의 크기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고성능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성능 배터리가 이제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국 이제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일단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게 이해가 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전고체 배터리가 빨라도 2027년이거든요. 내년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파일럿 라인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상용화가 내년에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용화까지는. 길적인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얼마만큼 해결이 되는가 부분인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전해기 고체잖아요. 근데 네. 이 전해기 고체가 되게 되면서 리튬이온의 어떤 이동이나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제가 볼 때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이제 보완될 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해결된다라면은 예. 아마 내년에 상용화 되지 않을까. 어떤 네. 기업을 혹시 보세요? 아까 놓쳐서 아쉽다고 했는데. 사실 어제 ETF 봤어요. 아, 이제는지 레버리지. 네. 아니 근데 뭐 종목으로 혹시 그럼 보시는 거는 없으세요? 단연 삼성 SDI죠. SDI. 왜냐하면은 지금 그 로봇 쪽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이제 주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삼성 SDI가 강세거든요. 맞아요. 지금 삼성 SDI에 들어가는 서비스형 로봇이라든지 모바일 로봇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 우리는 몸을 맡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어제 약간 정고점 돌파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더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네.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오늘 질문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삼성 SDI 정고점 돌파했다. 이거는 네. 사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놓쳤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오늘이라도 기회가 될 텐데 눌리면. 기왕이면 더 싸게 잡고 싶잖아요. 욕심이. 그죠? 그러네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네. 뭐 길게 보게 되면은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80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5분의 1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한 40만 원 정도 이제 절반 정도 회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흐름만 더 타주게 된다라면은 장기 상승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지금도 더 큰 수익이 발생될 수 있을
더 큰 수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도 네. 된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예.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SI 쪽으로 이제 이슈가 있는 뭐 MOT라든지 뭐 강원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요? MOT MOT. 그리고 무수수산 리튬 관련돼 가지고 삼성 SI와 연결되어 있는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레이크모티나 네. 한농화성 이런 기업들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좀 다른 기업이네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쪽을 좀 보는 게 맞지만 중요한 건 제가 강원에너지. 2차전지 길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네. 삼성 SI가 만약에 대장이 되게 된다라면 그쪽 연계된 종목도 같이 봐야죠.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뭐 당장에 지금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죠? 어제 또 신고가였으니까 조금 눌렸을 때 조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온다면 네. 또 투자 중심을 잘 잡아보시고요. 리튬주는 4개나 상한가를 터치했거든요. 여기는 트레이딩 영역이겠죠? 네, 사실 그쪽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은 리튬 가격 맨날 체크하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뭐 이거 어제 뭐 급등할 정도로 갑자기 가격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뒤늦게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할 때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자기 보고 싶을 때만 보는 거거든요. 그동안 맞아요. 탄산리튬 가격이 꾸준히 계속 올라왔었는데 맞아요. 관심 안 올랐었죠. 가지다가 하필 왜 어제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탄산리튬이 그러니까 저는 그 매일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을 매일 확인하는데 어제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톤당 17만 위안까지 돌파하는 그런 흔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탄산리튬 가격도 이제 소위 말해 이렇게 직각으로 쏘듯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이제 뒤늦게 좀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하이드로 리튬이란지 그리고 리튬 포어스 같은 종목들이 네. 뭐 리튬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쪽은 약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맞아요. 게 좀 크다라고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북 상주에 리튬 공장이 있는 세비캠이라든지 그리고 리튬 관련되면 항상 나오는 대형주 있잖아요. 네. 포스콜딩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리튬 가격을 추정하는 ETF도 있거든요. 요게 이제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솔렉티브라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으로 보시는 게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나은 선택지로 좀 순위 있죠. 말씀드리고 예. 싶네요. 그리고 지금 로봇이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네네. 어떤 스토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뭐 현대차라든지 로봇주들 와, 어제까지도 가나 했는데 역시나 다 거의 음봉이 달렸어요. 전환이 됐거든요. 뭐 보니까 현대차는 노조 반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담는 건 개인뿐인데 네. 지금 빠졌을 때라도 좀 노려보는 게 맞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세가 연장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담으시려는지. 일단 그 최근에 보시면은 엔젤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힐 로봇 예. 같은 것들은 좀 뒤늦게 오른 부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로봇을 원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을 일단 먼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SPG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뭐 SBB 테크 그리고 하이젠 R&M, 뭐 KNR 시스템.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모터라든지 감속기를 네. 포함하는 액체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로봇 양산의 원년이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조 쪽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레이모 로보틱스 같은 것들도 좀 확장해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이 언제까지 갈까? 일단 최소한 1월 달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긴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트럼프가 행정명령하는 시점이 아마 새로운 시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새롭게 스토리를 쓰고 있으니까 다시 로봇으로 돌아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다른 스토리를 쓴다면 어디 쪽으로 향할까 이런 궁금증도 저는 생기더라고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여담으로 한번 궁금합니다. 결국 휴머노드가 이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저는 이제 약간 반도체도 어쨌든 로봇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다시 올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좀 궁리를 해보는 것도 미리 가서 길목 잡는 전략. 그죠? 지금 로봇이 이제 뭐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는 AI가 탑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NPU 쪽으로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데 NPU에.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 두뇌 역할하는 걸 하는 건 AI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쪽만 봐도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굳이 퍼스트 무버는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베스트 팔로워가 되도록 네, 그죠?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계속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적 얘기 또 안 해볼 네. 수 없죠. 어제 제가 기사에서 현대차 실적이
어제 나올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현대차가 공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29일 다음 주 목요일에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세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왜냐하면은,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사실 현대차는 실적은 기대할 부분이 좀 낮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가이던스는 낮아졌고 지금의 현대차의 움직임은 미래 밸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실적은 상관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승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실적이 네. 세론의 핑계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달 들어와서 정말 뭐 이거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뒷가고 써가거든요. 맞아요. 네. 예전에 가상화폐처럼 이렇게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시점에서 조정의 핑계가 뭐가 될 건가 이게 좀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그쵸.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시할 수는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적 보고 간 게 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구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 실적 얘기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저희 이번 주 탑픽은 APR이었어요. 근데 어제 신고가를 빰빠라빰빰빰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시술이랑 미용기기 쪽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뭐 휴젤 뭐 이런 기업들도 기억이 나고. 근데 뭐 꼭 이쪽 아니더라도 혹시 네. 이번 텀에서 실적 기대주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와서 좀 바닥 잡고 있는 것들이 좀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미용기기 쪽으로 이제 APR를 바라보게 되면서 비슷한 결로 보게 되면은 뭐 파마 리서치나 원텍 같은 종목들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파마 리서치. 네, 일단 파마 리서치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 소위 말하는 쌍바닥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70만에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도 그렇고 이번 4분기도 그렇고 실적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수급인데 네. 참 웃기게도 최근에 와서 보게 되면 물론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손바뀜이 나온 것 같아요. 이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 근데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아마 과거 경험치를 보게 되면은 이게 주가가 반대 현상으로 가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마 리서치도 좀 관심이 간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에 4분기 예상 영업이 647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번 이제 89% 성장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결로 이제 원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차트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이제 바닥 다지게 되면서 점점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원텍. 네, 원텍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208억 정도 예상이 되고 전년 대비해서 50%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 좀 쇼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4분기에는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이제 추가 하락은 최소한 제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슷한 길로 봤을 때 파마 리서치하고 원텍 정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기대주에 대한 관심도까지 들어봤네요.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우리 시장을 본다면 어떤 포인트 주목하시겠어요? 참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인데 순환매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빠르죠. 2차 전지가 또 쑥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주도 섹터라든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바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로봇이 좀 쉬게 되면서 그 자리를 우주항공, 원전, 2차 전지가 또 채우는지 이런 흐름이 나오는 시발점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말들이 어떤 한쪽으로 무게를 확 잡지 말고 조금 관망을 하면서 중심을 잡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